발표할 것은 컴플렉스 네트워크와 디센트럴라이즈드 서치 알고리즘에 대한 것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프에서 특정한 노드에서 다른 목적지 노드까지 메시지를 보낼 때 각각의 전달 과정에서 로컬한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 효율적인 길을 찾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존 클라인버그의 동명의 서베이 페이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컴플렉스 네트워크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왜 현대사회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컴플렉스 네트워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몰월드 페노메논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에 중점을 맞추지는 않을 거고요. 인트로덕터리한 설명 위주로 나갈 테니 그 줄거리 위주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컴플렉스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는 것은 라지 스케일의 네트워크 스트럭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라지 스케일의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CS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각 그 웹페이지를 노드로 하고 그다음에 웹페이지 간의 링크를 엣지로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셜 사이언스에서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러한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해당이 될 텐데 요즘 통신의 발달로 훨씬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그 세포의 대사 과정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경세포 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덕셔니즘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해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라든지 분자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리덕셔니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리덕셔니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기관에만, 그러니까 각 기관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관의 상호 연관성을 간과하면은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트워크의 구조를 모르고 그냥 하나의 그 각 개체만을 연구해서는 그 모든 현상을 바로 살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그래프 이론인데 그래프 이론은 오일러가 1736년에 퀘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노드와 링크를 도입하여 품으로써 기반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20세기 초까지 그래프 이론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의 여러 가지 성질을 어떤 식으로 규명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각각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크로매틱 넘버라든지 해밀토니안 패스의 존재 같은 것을 각각의 특정한 모양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봐서 리스트업하는 것을 그동안의 목표로 삼았다면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와 스트럭처를 이루는 법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자 그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됩니다. 먼저 리얼월드 네트워크의 프로퍼티를 우리가 관찰을 해서, 물론 이 프로퍼티는 트리비얼한 것이 아니라 난 트리비얼한, 그러니까 그 리얼월드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잡아내는 프로퍼티를 관찰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관찰한 뒤에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링을 합니다. 이때 매스매티컬한 툴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랜덤 메커니즘입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퍼티를 다시 재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시 리얼월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우리가 예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리얼월드의 속성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발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델링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 랜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다시 히스토리로 돌아가서 랜덤 그래프 시어리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에르도스와 레니, 그 헝가리 수학자라서 이름에 원래 그 표시가 있는데 빠졌는데요. 에르도스와 레니가 1959년에 랜덤 그래프 시어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랜덤 그래프 시어리, 에르도스와 레니가 창안한 그 그래프 GNP라는 것은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각 노드 사이에 엣지가 생길 확률이 p인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따르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실제로 모든 시스템이 같은 룰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는 뭔가 의식적인 작용에 개입을 하지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뉴럴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적인 작용에 개입함이 없이 물리학적인 이유로만 엣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과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R-N이 랜덤 그래프라고 가장 기초적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R-N이 랜덤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눈여겨볼 만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언트 컴포넌트의 존재입니다. 자이언트 컴포넌트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GNP R-N이 랜덤 그래프가 있을 때 P를 n분의 C라고 하면, 이때 C가 콘스턴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에버리지 디그리가 C인 그래프가 되는데, C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이 R-N이 랜덤 그래프가 그러니까 AAS라는 거는 asymptotically almost surely를 말하는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확률이 1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GNP는 C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사이즈가 오더 오브 비고 L, 로그 N 버텍스들로 구성된 작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이 클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C가 1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이즈가 오더 오브 세타 n의 버텍스를 가지는 커다란 C가 1일 때는 경계값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저도 N이 네. 3분의 2승에 3분의 보다 작고, N이 딱 C가 딱 1인 경우에는 3분의 2승 정도 사이즈에, 그러니까 그 오더가 그렇게 되는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C가 1을 중심으로 경계값을 가지는 것이 되므로 물리학에서 그 특정한 경계를 중심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우리는 자이언트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C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라지 컴포넌트가 생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개인이 노드이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서로 알 때 엣지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를 LDC 레니 랜덤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였을 때 각각 평균 한 사람 이상을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인구를 n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오더 오브 세타 n의 사이즈만큼의 유니크 라지 컴포넌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평균 한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웹에서도 링크된 페이지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견고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6 degrees of separat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는 실험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 아니라 속설로서 알려져 있던 것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사람은 6단계 거치면 서로 아는 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명의 연극과 영화로 인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대사를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베니스의 뱃사공이나 6단계만 거치면 서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당신과 김연아도 6단계 안에 알 수 있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속설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은 원래 미국 안에서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알고자 시작한 실험이었는데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그램은 보스턴의 주식 중개인 하나를 타겟 퍼슨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를 밀그램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랜덤하게 잡은 사람들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런 지역에서 택했는데 저 지역을 택한 이유는 보스턴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터들에게 그 타겟 퍼슨의 인적사항을 주는데 이름이라든지 그 주소 그리고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런 인적사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주었지만 타겟 퍼슨에게 바로 편지를 전달해서는 안 되고 퍼스트 네임 베이시스로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보스턴의 주식 중개인에게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60통의 편지 중에 42통이 도달하였는데 그 도달한 편지의 패스 랭스, 그러니까 거쳐간 사람이 미디안 값이 5.5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밀그램의 실험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통의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겟 퍼슨이 여러 사람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유명인이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몰 월드, 그러니까 작은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6 degrees of separation을 뒷받침하는 첫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스몰 월드 페노메논은 많은 네트워크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이 밝혀졌는데요. 98년도에 바라바스는 웹에는 19단계의 세퍼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샘플 수를 늘려가면서 세퍼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를 많이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세퍼레이션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여 그 로그 스케일의 식을 도출해냈는데요. 이것은 그 웹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바이올레즈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그러한 짧은 두 노드 간의 패스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그 패스를 이용하여 빨리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밀그램의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밀그램의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실제로 그런 두 노드 간의 패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패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패스를 따라 짧은 패스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쇼티스트 패스를 알고 전달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밀그램의 실험이 의미가 있다면 쇼티스트 패스는 6보다 거리가 짧다라는 것이죠. 5.5보다 거리가 짧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몰월드 페노메논에 대한 것은 고전적인 그래프 시어리에서도 연구가 되었는데 K가 3 이상일 때 K 레귤러 그래프를 유니폼리 랜덤 뽑으면 with high probability로 두 점 사이의 패스 랭스는 오더 오브 B고의 로그 n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랜덤 레귤러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랜덤 레귤러 그래프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컨젝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랜덤 레귤러 그래프와 랜덤 R-레니 그래프가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 랜덤 레귤러 그래프의 디그리가 로그 n보다 작을 적에는 그 두 그래프가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레귤러 그래프는 R-레니 랜덤 그래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R-랜덤 레니 그래프에서는 R-레니 랜덤 그래프에서는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 우리가 그 점의 네이버를 관찰했을 때 네이버끼리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낮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클러스터링 된 것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노드가 뭐 K개 정도라고 하고 전체 노드가 n개라 그러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연결하는 데는 K분의 N만큼의 패스가 필요할 텐데 그런데 R-레니 랜덤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트릴라이크하게 한 단계 가면은 K만큼의 노드에 도달하고 두 단계 가면 K제곱개만큼의 노드에 도달해서 N이 K의 D승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다면 D는 N의 로그 스케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점이 어떤 점에서 시작해도 다른 점에 도달하는 것이 로그의 스케일이 됨을 우리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에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주변에서 이제 지인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내 친구가
내 친구끼리 서로 알고 그런 경우를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는 클러스터가 있는 그러한 그래프인데 LDC-래니 랜덤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사회를 정확히 모델링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DC-래니 랜덤 모델을 모디파이해서 그러한 클러스터링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는데 와트와 스트로가츠가 98년도에 그러한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원래 개발한 모델은 사이클상의 모델인데 여기서는 엔바임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임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은 일단 엔바임 그리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그리드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서 이제 랜덤 링크를 주는데 그 랜덤 링크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점 중에서 유니폼리에 랜덤 뽑아서 그 점으로 보내는 링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이 랜덤 링크를 주는 것이 오른쪽처럼 각 노드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랜덤 링크를 주는 이유는 그 스몰월드 페노메논 프로퍼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이 그리드 베이스를 도입한 것은 그 클러스터링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델을 도입을 했을 때 이 모델이 아까 그 볼로버스와 들라베가의 티어렘에서 오더 오브 비고의 로그 n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스몰 월드 페노메논이 있다고 할 때에는 패스랭스가 n의 폴리 로가리드믹한 경우를 스몰 월드 페노메논이라고 할 텐데요. 이러한 그 스트로가츠와 와트와 스트로가츠의 모델을 도입하면 그러한 두 점 사이의 패스 랭스가 폴리 로가리드믹 n의 사이즈가 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밀그램의 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두 노드 사이에 짧은 패스 랭스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사람들이 그 패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로컬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서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아주 로컬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패스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하는데 이 엔바이엔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중간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홀더가 전체 그리드의 구조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점의 롱 레인지 커넥션, 다시 말해서 그 랜덤 링크는 모르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와트와 스트로가츠의 모델은 스몰월드 페노메논을 잘 구현을 한 클러스터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클라인버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러면 어떠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도 폴리로가리드믹한 패스 랭스를 가지지 않는다. 폴리로가리드믹 타임만에 그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모델을 클라인버그가 와트와 스트로가츠 모델을 기반으로 익스텐디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그
언더라인 그리드 그래프의 디스턴스를 반영하는 알파라는 변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하냐면 아까 이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에서 각각의 랜덤 링크를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점 중에서 유니폼리의 랜덤 뽑는 것이 와트와 스트로가츠의 모델이라고 하였는데 이 클라인버그 모델에서는 로의 VW라는 것은 그리드 상에서의 V와 W의 거리인데 그것에 알파의 역수에 비례하게끔 그런 비례하는 확률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점과 가까이 있는 점은 잘 뽑히고 멀리 있는 점은 잘 뽑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알파가 0일 때는 유니폼리의 랜덤 뽑히는 것이니까 와트와 스트로가츠 모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알파가 작을 적에는 와트와 스트로가츠 모델과 유사한 것이니까 그 랜덤 링크가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알파가 클 때에는 자신의 주변으로 랜덤 링크가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알파가 작을 때, 그러니까 와트와 스트로가츠 모델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n/n의 그리드 베이스가 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도착지 주변에 사이즈 루트 n의 그리드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알고리즘인지는 모르지만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컬 정보만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그 목적지에 루트 n 바이 루트 n 그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만일 그 와트와 스트로가츠 모델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점이 롱 레인지, 그러니까 랜덤 링크를 통해서 갈지, 뭐 그리드를 통해서 갈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따르면은 n제곱분의 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분의 1의 확률로 그 랜덤 링크를 타면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트와 스트로가츠 모델, 알파가 0일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랜덤 링크를 따라가면은 그 목적지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랜덤 링크를 잘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가 클 때에는 애초에 랜덤 링크가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랜덤 링크를 따라가는 거나 그리드를 따라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너무 클 때와 너무 작을 때 그 사이 값이 옵티멀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클라인버그가 2000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알파가 2일 때 그때 폴리로가리드믹한 딜리버리 타임을 가지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알파가 그보다 작을 때나 클 때는 어떠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이때 저 존재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은 간단한데 그 메시지 홀더가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랜덤 링크를 따라서 보내는데 그 결과가 목적지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드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은 우리가 하이라키 모델로 쉽게 그 내추럴한 베리에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이라키 모델에서는 밀그램의 실험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편지를 보내는가 보았더니 지역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따라 보내거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지역이 아까 그리드가 지역을 도식화한 것이라면 하이라키 모델은 직업을 도식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컴플리트 비어리 트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컴플리트 비어리 트리라는 것은 칠드런이 비개인, 비어리 트리라는 것은 칠드런이 비 이하인 트리를 말하는데 컴플리트 비어리 트리는 비어리 트리이면서 모든 리프 노드가 루트까지의 거리가 같은 그러한 트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라키를 이런 컴플리트 비어리 트리로 간략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리드 모델에서는 모든 점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로 치자면 사람의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키 모델에서는 모든 노드가 사람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노드들은 단지 장르만을 가리키고 하위 노드가 사람에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 디스턴스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럭처에 따라서 베타라는 값으로 랜덤 링크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하이라키 모델에서는 그 하이라키 위가 장르 상위 노드가 장르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에서 그리드만 따라서도 목적지에 갈 수 있었던 거와는 달리 여기서는 랜덤 링크가 아니면은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랜덤 링크를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B의 베타에 V와 어떤 리프노드 VRW의 트리 디스턴스, 다시 말해서 트리 디스턴스라는 것은 그 두 노드의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공통의 앤세스터의 그 역수로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리드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리드에서는 거리가 짧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랜덤 링크가 걸릴 확률이 높아졌었는데 여기서는 트리 디스턴스가 짧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에서는 하이라키 모델에서는 그리드와는 달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 타임을 어떤 디센트럴라이즈 알고리즘이 어떠한 딜리버리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확률로 그 딜리버리 타임으로 간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베타가 1일 때 그때 아웃디그리가 그 폴리로가리드믹 할 때 그러니까 C의 로그의 제곱 n일 때 그때 디센트럴라이즈드 폴리로가리드믹 딜리버리 타임을 가지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베타가 1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 그리드 케이스와 유사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문제를 쭉 모델이 변천하는 과정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모델링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클라인버그가 모델을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에 가능하게끔 모델을 바꾸면서 모델이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랜덤 링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 그 링크가 거리에 기반해서 작용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알파 값이 2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기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트럴라이즈드 인덱스를 통한 서치가 불가능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에 의존해야 되는
P2P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컴플렉스 네트워크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모델링 어떤 프로퍼티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인버그의 스몰월드 페노메논에 관련된 논문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바라바스의 링크드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